어니스트 해밍웨이 장편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 제1부 4. 옆집 정원에서 울리는 대포 소리가 나를 깨웠다. 나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침대에서 일어났다.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자갈길은 축축했고 풀들은 이슬로 젖어 있었다. 대포는 2번 발사되었는데 공기는 매번 강탈을 당한 듯 울리며 창문을 흔들고 내 파자마의 앞자락을 펄럭였다. 대포가 보이지는 않았으나 우리들 위쪽으로 직접 발사하는 게 분명했다. 포대가 있다니 귀찮은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게 위안이었다. 정원을 내다보고 있자니 도로에서 트럭이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주방에서 커피를 마신 다음 차고로 나갔다. 기다란 임시 차고 안에 차량 10대가 나란히 도열해 있었다. 모두 상부가 무겁고 코가 뭉툭한 앰뷸런스로 회색 칠을 한 이사용 화물차같이 생긴 것들이었다. 정비공들이 그중 한 대를 수리장에 내다 놓고 손을 보고 있었다. 또 다른 석 대는 산속의 응급 구호소에 올라가 있었다. 저들이 우리 포대도 공격할까? 아니요! 중위님! 작은 언덕에 가려져 있습니다. 일은 어떻게 되어가나?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상태가 좋지 않지만 다른 건 다 운행 가능합니다. 그는 정비 일을 멈추고 미소 지었다.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래. 그는 점퍼에 양손을 닦더니 싱긋 웃었다. 좋은 시간 보내셨죠? 다들 빙그레 웃었다. 좋았지? 내가 말했다. 이 차는 뭐가 문제인가? 상태가 좋지 않아요. 이것저것 다. 지금은 어떤 작업을 하는 거지? 새로 끼워 넣은 베어링이 문제예요. 나는 작업 중인 정비공들을 뒤로했다. 엔진을 해체하고 부품들을 작업대 위에 펼쳐놓으니 앰뷸런스는 텅 빈 것이 영 볼품이 없었다. 나는 기다란 임시 차고로 들어가 각 차량을 살펴보았다. 최근에 세차한 것도 있었고 먼지를 뒤집어 쓴 것도 있었지만 대체로 깨끗한 편이었다. 나는 타이어가 찢어지거나 심하게 마모되지 않았는지 점검했다.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였다. 내가 거기 내려가서 상태를 점검하든 말든 결국은 별 차이가 없었다.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부품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부상자와 병자를 산속 응급구호소에서 분류소로 데려와 서류에 적혀있는 병원들로 후송하는 일련의 일들에 대해 나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거기 있든 없든 그런 업무에는 아무 영향도 없는 것이다. 부품들을 얻는데 문제는 없었나? 내가 정비 부사관에게 물었다. 없었습니다, 중위님. 요즘 가솔린은 어디서 채우나? 전과 같은 곳입니다. 좋아. 나는 숙소로 되돌아가 식당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또 한 잔 마셨다. 연회색 커피는 연유를 넣어 달콤했다. 창밖은 아름다운 봄날 아침이었다. 콧속이 건조한 게 날씨가 더워지려는 모양이었다. 그날 나는 전방의 응급구호소들을 둘러보고 오후 늦게 마을로 돌아왔다. 내가 휴가를 가 있는 동안 모든 일이 더 잘 돌아간 듯했다. 공격이 곧 다시 시작된다는 얘기가 들렸다. 우리가 소속된 사단은 강 위쪽 어느 장소를 공격할 예정이었는데 공격하는 동안 내가 앰뷸런스 진지들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소령은 말했다. 공격은 비좁은 협곡 위의 강을 건너서 언덕 쪽으로 전개될 것이다. 앰뷸런스들을 준비할 위치로 가능한 한 강 가까운 쪽을 선택하고 차량들을 위장해 놓아야 했다. 실제로 그 지점들을 선택하는 건 보병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의무대가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긴 하다. 그것으로 의무대는 실제로 참전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먼지를 많이 뒤집어 쓰고 지저분해진 터라 난 2층 방으로 씻으러 올라갔다. 리날디는 휴고의 영문법 책을 든 채 침대에 앉아 있었다. 옷을 잘 차려입고 검은 장화를 신은 그의 머리카락이 반짝거렸다. 잘 왔어. 그가 나를 보자 말했다. 같이 미스 바클리를 만나러 가자고. 싫어. 가세. 제발 같이 가서 내가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주도록 좀 도와줘. 알았네. 씻을 테니 좀 기다려. 씻고서 바로 가자고. 나는 몸을 씻고서 머리카락을 빗어넘겼다. 그런 다음 우리는 출발했다. 잠깐만. 리날디가 말했다. 술을 한잔 해야겠어. 그가 트렁크를 열고서 병을 꺼냈다. 스트레가는 싫어. 내가 말했다.
아니, 그라파야. 좋아. 그는 2개의 술잔에 술을 따랐고 우리는 검지손가락을 쭉 뻗친 채 잔을 부딪혔다. 그라파는 아주 독했다. 한 잔 더? 좋아, 내가 말했다. 2잔째 그라파를 마신 다음 리날디가 술병을 치웠고 우린 계단을 내려갔다. 거리를 걷기엔 아직 좀 뜨겁긴 했으나 해가 지는 중이어서 아주 상쾌했다. 영국 병원은 전쟁 전에 한 독일인이 지은 커다란 빌라에 자리 잡고 있었다. 미스 바클리는 다른 간호사와 함께 정원에 있었다. 나무들 사이로 그들의 하얀 제복이 보여서 우리는 그들 쪽으로 걸어갔다. 리날디가 거수 경례를 했다. 나도 좀 쑥스럽게 경례를 붙였다. 만나서 반가워요. 미스 바클리가 말했다.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시군요? 예, 아닙니다. 리날디는 다른 간호사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이탈리아 군대에 들어와 있다니 정말 특이하군요. 사실 군대라고는 할 수 없죠. 앰뷸런스일 뿐이니까요. 그래도 특이해요. 왜 그런 일을 하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모든 일에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이유가 없다고요? 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라고 교육받았는데요. 그거 훌륭하네요. 계속 이런 얘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요, 내가 말했다.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 막대기는 뭐죠? 내가 물었다. 미스 바클리는 상당히 키가 컸다. 간호사 제복 차림의 그녀는 금발이었고 황갈색 피부에 눈은 잿빛이었다. 정말 아름다웠다. 그녀는 가죽을 감은 장난감 승마 채찍 같은 가느다란 등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었다. 이건 작년에 죽은 청년의 것이에요. 정말 안 됐군요.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죠. 나와 결혼할 예정이었는데 솜무 전투에서 전사했어요. 끔찍한 전투였죠. 거기 참전했나요? 아니요. 저도 그 전투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이곳 남부에서는 그런 끔찍한 전투가 벌어지지 않겠죠. 이 작은 막대기가 내게 왔어요. 그의 어머니가 보냈더군요. 그의 물건들과 함께 이걸 돌려보냈다고 하더군요. 약혼한 지는 오래됐었나요? 8년? 우린 함께 자랐어요. 그런데 왜 결혼하지 않았죠? 모르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바보라서 그랬나 봐요. 결혼하려면 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그에게 나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군요.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머리카락이네요. 내가 말했다. 마음에 들어요? 아주 많이. 그가 죽었을 때 이걸 다 잘라버리려고 했어요. 안 돼요. 그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그가 뭘 원하든 들어주었을 거예요. 이렇게 되리라는 걸 알기만 했다면 그가 원하는 거 뭐든지 주었을 거예요. 결혼이든 뭐든 다 했겠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는 전쟁에 나가고 싶어 했고 난 아무것도 몰랐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만 생각했죠. 그가 전쟁을 견디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는 전사했고 이제 끝이에요. 과연 끝일지는 모를 일이죠. 아니에요. 끝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 끝이죠. 우리는 다른 간호사와 얘기하는 리날디를 바라보았다. 저 간호사 이름은 뭐죠? 퍼거슨, 헬렌 퍼거슨. 당신 친구는 의사죠? 네,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다행이네요. 전선과 가까운 곳에서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힘드니까요. 여긴 전선에서 꽤 가깝죠? 아주. 전선이란 곳은 참,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곧 공격을 개시하나요?
네.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겠군요. 지금은 일이 없어요. 간호 일을 오래 했습니까? 1915년 말부터요. 그가 참전하면서 시작했죠. 내가 근무하는 병원에 그가 올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품었어요. 군도에 베어서 머리에 붕대를 감고 말이에요. 혹은 어깨에 총상을 입고서 그런 그림 같은 광경을 상상했죠. 여긴 그림 같은 전선이죠. 내가 말했다. 그래요. 그녀가 말했다. 사람들은 프랑스 상황이 어떤지 잘 몰라요. 만약 제대로 안다면 전쟁은 결코 계속될 수 없을 거예요. 그는 군도에 베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를 폭살해서 가루를 내버렸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전쟁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생각하나요? 아니요. 무엇이 전쟁을 멈출까요? 어디선가 무너지겠죠. 우리가 무너지고 말 거예요. 프랑스에서 무너질 거라고요. 솜무에서처럼 계속 전쟁을 하면 무너지지 않을 리가 없어요. 여기서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말했다.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네, 지난 여름엔 아주 잘 해냈거든요. 그래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누구나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독일인들도 마찬가지죠.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리날디와 미스 퍼거슨 쪽으로 걸어갔다. 이탈리아어를 좋아하시나요? 리날디가 영어로 미스 퍼거슨에게 물었다. 아주 좋아해요. 못 알아듣겠군. 리날디가 고개를 저었다. 아주 좋아한데. 내가 통역했다. 그가 머리를 가로저었다. 이탈리아가 좋다니. 잉글랜드는요?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난 스코틀랜드 사람이니까. 리날디가 나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자긴 스코틀랜드 사람이기 때문에 잉글랜드보다는 스코틀랜드를 더 사랑한대. 내가 이탈리아어로 말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잖아. 내가 이 말을 미스 퍼거슨에게 통역해 주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미스 퍼거슨이 말했다. 절대로? 절대로. 우리는 잉글랜드 사람을 싫어해요. 잉글랜드 사람을 싫어한다고? 미스 바클리를 싫어해요? 그건 달라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잠시 뒤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하고 그것을 떠났다. 숙소로 걸어 돌아오면서 리날디가 말했다. 미스 바클리는 나보다 자네를 더 좋아하는군. 확실해. 하지만 키 작은 스코틀랜드 여자도 아주 괜찮던걸. 아주? 내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그녀가 마음에 드나? 아니, 리날디가 대답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장편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 제1부 5. 그 다음 날 오후 나는 미스 바클리를 만나러 갔다. 정원에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나는 앰뷸런스 진입로가 있는 빌라 옆문으로 갔다. 안에서 만난 수 간호사는 미스 바클리가 근무 중이라고 말했다. 알다시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니까요. 나는 안다고 대답했다. 이탈리아군에 소속된 미국인이지요? 그녀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일이 그렇게 된 거죠? 왜 우리 영국군에 입대하지 않았나요? 글쎄요. 내가 말했다. 지금이라도 합류할까요? 지금은 안 될 것 같군요. 말해봐요. 왜 이탈리아군에 입대했죠? 내가 이탈리아에 있었고 또 이탈리아어를 할 줄 알았으니까요. 나도 배우고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언어죠. 누가 그러는데 2주면 이탈리아어를 배울 수 있다더군요. 나는 2주 만에는 못 배울 것 같아요. 벌써 여러 달 공부했죠. 원한다면 7시 이후에 그녀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근무가 끝날 테니까요. 하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지는 마세요. 그 아름다운 언어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 아름다운 제복에도 불구하고. 좋은 저녁 보내요. 내가 말했다. 아르베데르치 테넨테. 아르베데를라. 나는 거수 경례를 하고 밖으로 나갔다. 외국인에게 이탈리아식 경례를 붙이면 언제나 거북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이탈리아식 경례는 수출용은 아닌가 보다. 뜨거운 날이었다. 그날 나는 강 위쪽으로 걸어가 플라바의 교두보로 가보았다. 거기서부터 공격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지난해에는 강 건너편까지 진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고개에서 부교에 이르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데다 그 길이 근 1마일에 걸쳐 기관단총의 총격과 대포의 포격을 당했기 때문이다. 공격용 수송 장비를 모두 실어 나를 수 있는 정도로 넓은 길도 아니어서 오스트리아 군대가 이 길을 파괴하는 건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탈리아 군대는 강을 건너서 오스트리아 쪽 강변으로 약 1마일 반 정도 전진하여 산계했다. 그곳은 아주 까다로운 장소였다. 오스트리아 군으로서는 이탈리아 군이 그곳에 주둔한 상태를 타개해야 했다. 하지만 이는 일종의 무승부인 셈이다. 강 아래쪽에서는 여전히 오스트리아 군대가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탈리아 전선에서 몇 야드 정도만 언덕 쪽으로 올라가면 오스트리아 참호들이 있었다. 거기에 있던 작은 마을이 이제는 폐허가 되었다. 절반쯤 파괴된 철도역과 부서진 다리가 있지만 둘 다 훤히 보이기 때문에 보수하거나 사용할 수는 없었다. 나는 비좁은 길을 따라 강으로 가서 언덕 아래 임시 치료소에 차를 두고 산 어깨에 가려진 임시 다리를 건너서 폐허가 된 마을의 참호들을 통과하여 산등성이 가장자리를 걸어갔다. 병사들은 모두 참호에 들어가 있었다. 포대에 지원 요격을 하거나 전화선이 끊어졌을 때를 대비하여 세워놓은 비상 신호대가 주위에 세워져 있었다. 온통 조용하고 뜨겁고 지저분했다. 철조망 건너편의 오스트리아 전선을 쳐다보았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참호들 중 하나로 들어가 안면이 있는 대위와 술을 한잔한 다음 다시 다리를 건너 돌아갔다. 산을 넘어 다리 쪽을 향해 지그재그로 내려가는 넓은 새 도로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도로가 완성되면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도로는 숲을 통과하며 급격히 굽었다. 수송작전은 이 새 도로로 모든 물자를 싣고 와서 물건을 부린 다음 빈 트럭과 마차와 환자를 실은 앰뷸런스 등을 비좁은 구도로를 통하여 돌려보낸다는 것이었다. 응급 구호소는 오스트리아 쪽 강변의 언덕 가장자리에 설치되고 들것 담당 병들이 임시 다리를 건너 부상자들을 이쪽으로 데려올 예정이었다. 공격이 시작되어도 절차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내가 보기에 공격이 시작될 신장로의 마지막 1마일 근처에서는 오스트리아 군대의 지속적인 포격을 받을 것이 분명했다. 신장로는 대혼란에 빠질 게 뻔하다. 하지만 나는 마지막 1마일 구간을 지나 앰뷸런스를 안전하게 주차해 놓고 부교 너머로 수송되어 오는 부상자들을 맞이할 수 있을 만한 장소를 발견했다. 새 도로로 차를 몰아보고 싶었으나 그 도로는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 잘 닦인 넓은 도로가 될 것이다. 특히 숲의 개활지를 통과하여 산등성이로 올라가는 굽이길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차량들에는 강력한 철제 브레이크가 달려있고 게다가 내려오는 길에는 화물도 싣지 않을 테니 문제없을 것이다. 나는 비좁은 길로 차를 몰고 올라갔다. 헌병 둘이 내 차를 세웠다. 이미 포탄이 한 발 떨어졌고 우리가 대기하는 동안 길 위쪽에 세 발이 더 떨어졌다. 휙 하고 공기를 흔드는 소리, 밝은 화염과 섬광과 함께 77mm 포가 떨어졌다. 그리고 회색 연기가 일어나 길 건너로 날려갔다. 헌병이 가라고 신호했다. 자그마하게 움푹 파인 곳들을 피하며 포탄들이 떨어진 곳을 지나는 동안 고성능 폭약 냄새와 불타오른 진흙과 돌, 그리고 금방 깨어진 부싯돌의 냄새를 맡았다. 그렇게 고리치아로 돌아와 숙소로 갔다. 근무 중인 미스 바클리를 만나러 갔었던 것이다. 나는 재빨리 저녁 식사를 하고서 영국 병원이 자리 잡은 빌라를 향해 떠났다. 아주 크고 아름다운 건물로 주변 부지에는 멋진 나무들이 심겨 있었다. 미스 바클리는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미스 퍼거슨과 함께였다. 나를 만나서 반가운 모양이었다.
잠시 뒤 미스 퍼거슨은 실례한다면서 자리를 떴다. 둘이서 대화 나눠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들은 내가 없어야 편한 것 같으니까. 가지마 헬렌. 미스 바클리가 말했다. 가는 게 좋겠어. 편지를 써야 하거든. 굿나잇. 내가 말했다. 굿나잇 미스터 헨리. 검열관에게 걸릴 얘기는 쓰지 마. 걱정 마.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정말 용감하다고 쓸 거야. 그럼 훈장을 받을걸? 그럼 좋지. 굿나잇 캐서린. 이따 봐. 미스 바클리가 말했다. 미스 퍼거슨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상냥하군요. 내가 말했다. 그래요. 아주 상냥하죠. 간호사잖아요. 당신은 아닌가요? 아, 난 VAD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VAD는 1차 세계대전 중에 활약한 여성 구급 간호봉사대를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일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죠? 아무 일 없을 때에는 아무도 우리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일이 많아지면 의지하죠. 간호사랑 어떻게 달라요? 간호사는 의사와 비슷해요. 간호사가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하지만 VAD는 단기 과정이에요. 그렇군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여자가 전선 가까이 있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처신을 조심하고 있어요. 우리는 외출을 안 해요. 내가 여기 오면 되죠. 아, 그래요. 우리가 갇혀 있는 건 아니니까. 전쟁 얘긴 그만 내려놓읍시다. 그러기가 정말 힘드네요. 내려놓을 데가 없거든요. 그래도 내려놓읍시다. 좋아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가 아주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내버려 두었다. 나는 손을 잡고 있다가 팔로 허리를 두르려 했다. 안 돼요. 그녀가 제지했다. 나는 동작을 멈췄다. 왜 안 되죠? 안 돼요. 제발. 내가 말했다. 어둠 속에서 고개를 숙여 그녀에게 키스하려는 순간 눈앞에 섬광이 번쩍했다. 그녀가 내 뺨을 세게 때린 것이다. 코와 양 눈을 맞자 반사적으로 눈물이 핑 돌았다. 정말 미안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것으로 내가 약간의 우위를 차지한 듯했다. 괜찮습니다. 정말 너무 미안해요. 그녀가 말했다. 간호 근무 후에 이런 짓이나 한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당신을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많이 아팠나요? 그녀는 어둠 속에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화가 났지만 뭔가 자신감이 생겼다. 마치 체스 게임에서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기분이었다. 아니, 잘했어요. 내가 말했다. 난 정말 괜찮아요. 가엾어라. 당신도 알겠지만 난 아주 괴상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영어라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냈죠. 그러다가 당신을 만났는데 당신이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둬요. 내가 이미 사과했잖아요. 그러니 우린 잘 지내면 돼요. 그래요. 내가 말했다. 이제 전쟁으로부터는 떠나왔네요.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웃음소리를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친절한 사람이군요. 그녀가 말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자상해요. 당신만 괜찮다면 기꺼이 당신에게 키스하고 싶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 아까 했던 것처럼 팔을 그녀의 허리에 두르며 키스했다. 나는 힘껏 키스하고 그녀를 꼭 안으면서 입술을 열려고 했다.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여전히 화가 남아있었다. 내가 그녀를 꽉 잡자 그녀가 갑자기 몸을 떨었다. 거세게 포옹하니 그녀의 심장박동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다. 입술이 열리고 그녀의 머리가 내 손에 기댄 채 뒤로 넘어갔다. 이어 그녀는 내 어깨에 기대어 울었다. 오, 달링. 그녀가 말했다. 내게 잘 대해줄 거죠? 제기랄. 나는 생각했다.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녀는 계속 울었다. 그렇게 해줄 거죠?
그녀가 나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우린 앞으로 완전히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될 테니까. 잠시 후 나는 그녀와 함께 빌라 문 앞까지 걸어갔다. 그녀는 병원으로 들어갔고 나는 걸어서 돌아왔다. 빌라에 돌아와 2층 내 방으로 갔다. 리날디가 침대에 누워있다가 나를 쳐다보았다. 그래, 미스 바클리와 진전이 있었나? 우린 친구야. 발정난 개처럼 유쾌한 기색인데? 나는 그 단어를 알아듣지 못했다. 뭐처럼? 그가 설명했다. 자네야말로 그런 유쾌한 기색이야. 발정. 그만! 그가 말했다. 이러다 보면 우린 곧 서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게 될 거라고. 그가 웃었다. 잘 자게. 내가 말했다. 잘 자. 귀여운 강아지. 나는 베개로 그의 촛대를 쓰러뜨리고 어둠 속에서 침대로 들어갔다. 리날디는 촛대를 집어들어 불을 켜고서 독서를 계속했다.